목요일 사주. 안녕하세요.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. 오늘은 로또 사주 하겠습니다. 요 근래에 부쩍 로또에 대한 질문이 자주 있어서요. 아예 한번 풀어보려고요. 우리가 유튜브 보시면 갑자기 뭐 월 1억을 벌고 100억 부자가 되고 그런 세상 부러운 멋진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너무 부럽죠. 그분들 영상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런. 말하자면 야 너도 할 수 있어. 뭐 그런 뉘앙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어떤 희망찬 용기도 주시면서 말이죠. 그런데 막상 우리네 인생은 어때요? 노력은 배신하고 희망은 좌절되고 늘 옆에 사람만 잘 되고 그들만 돈 벌고 나는 맨날 죽상이고 그러니까요. 그런데 말이에요. 명리적 관점으로 보면 갑자기 억대 부자가 된 사람들 사주 열어보잖아요.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. 재물운이 안 좋은데 부자 되냐? 그렇지 않은 거예요. 물론 엄청난 노력, 아이디어 뭐 이런 중간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본연의 재물운이 없는데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. 로또도 마찬가지예요. 재물운이 터지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. 돈이 왁 들어왔다가 왁 나가더라도 이 재물 창고가 한 번쯤은 꽉 채워지는구나. 그런 재물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재물운은 기분 나쁘지만 타고나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래서 나의 재물운이 어떤가. 로또도 재물운의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. 제가 전에 복성귀인, 횡재수사주 뭐 얘기를 했었었는데요. 이것도 로또의 기운이죠. 복성귀인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. 당연히 복성귀인만 있겠습니까?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숱한 경우의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재물운과 로또를 별개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. 이것이 요지입니다. 자, 로또 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봅시다. 로또 사주 조건을 보겠습니다. 에게게 이거밖에 없어요? 그러니까요. 그러나 에게게 아니에요. 사실 이 조건들이 의외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1. 신강사주 2. 편재 3. 편인 4. 식신 5. 재성합 또는 재성충. 네, 보는 바와 같죠. 하나씩 볼까요? 첫 번째 신강사주. 신강해야 됩니다. 더럽고 치사하게 맨날 신강이래. 신강사주만 사주냐? 제 말이요. 그런데 뭐 어떡해요. 뭐 상속이나 받을 게 많은 그런 일간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신강한 사주가 로또에서 유리합니다. 신강하다라는 건 돈을 담는 그릇이 큰 거예요. 물론 신약해도 로또가 못 될 건 아닙니다. 신약 사주가 로또가 되려면 먼저 신강의 모드로 맞춰줘야 돼요. 대운에서라도 인성 비겁이 들어와서 신강 모드로 만드는 거죠. 신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강 모드가 조성되는 거예요. 대운에서라도 그릇을 키우는 거죠. 그 다음 어떻게 돼요? 그 다음 키워진 그 대운의 1년 운에서 편재 식신이 들어올 때 이때 돈이 크게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사주가 신약하고 대운에서라도 인성 비겁이 안 받쳐주고 그럼 갑작스럽게 들어온 큰 돈을 일간 스스로 움켜쥘 수가 있을까요? 없는 거죠. 옆으로 새거나 내 것이 안 될 여지가 높은 거예요. 그리고 2번, 3번 같이 볼까요? 편재, 편인. 무엇보다도 편재, 편인은 사주 원국에 있어야 돼요. 사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는 편재고 두 번째는 편인이에요. 로또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. 식신은 굳이 원국에 없어도 돼요. 행운에서라도 대운, 세운에서라도 들어와 주면 되는데 편재, 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. 편재, 편인이 원국에 없다. 그러면 로또와 같은 이 횡재수를 논하기는 여튼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편제부터 볼게요.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. 정제는 안 되나요? 설령 정제격이라도 편제가 사주 원국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. 그럼 되죠. 왜냐하면 정제의 심리는 모험에 돈을 걸지 않아요. 한 푼, 두 푼의 의미를 두고요. 월급, 적금 뭐 이런 노력의 가치가 중요한 정직한 돈이고요. 반대로 편제는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는 편파적인 돈이에요. 한 방을 노리고 한 방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요. 그러니 로또의 관점은 편제입니다. 만약 사주에 편제 편인이 있다. 조건이 좋죠. 그런데 내가 신약하다. 그럼 말씀드렸듯 대운에서 인성 비겁이 잘 들어와서 신강 모드의 시기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.
일간이 강해지는 그 대운 안에서 이때 일년운이 편재 또는 식신이 들어올 때 큰 돈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편재의 충형처럼 충돌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한술 더 떠서 자기 사주에 편재가 용신이다. 그럼 와 땡큐죠. 하나님, 예수님, 부처님, 알라신, 천지, 신명 다 감사하죠. 이런 분들은 로또 사보실만 하고요. 그 다음 편인 보겠습니다. 편인이 왜 중요하냐? 로또는 갑자기 지나가다 돈벼락 맞는 게 아니에요. 문서적인 횡재수예요. 설령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라는 명시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정인 아니고 편인이냐? 정인은 정칙적인 문서예요. 갑작스러운 문서가 아닙니다. 정인은 예상되는 정해진 문서죠. 반대로 편인은 즉흥적인 예상치 못한 문서예요. 그것이 편인이죠. 이 편인이 사주원국에 있거나 지장간에라도 온전히 자리에 있다면 로또 운을 더 상승시킬 수가 있겠죠. 자, 네 번째 식신은요. 신강한데 편재 편인이 원국에 있고 편재로 가는 징검다리로 행운에서 식신이 들어온다. 이럴 때 로또 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재성합은 뭐 당연히 말하면 입 아픈 일이에요. 당연한 거니까요. 지장간이든 원국이든 행운에서 들어올 때든 합이 될 때 재성운이 터지겠죠. 그러나 합도 합이지만 재성충이 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형도 마찬가지예요. 재성과 특히 편재가 원국 안에서 충돌하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지나고 있는 그 대운 세운에서 또 재성이 충돌하고 있다. 이때는 로또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. 자, 굵직하게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. 뭐 세세히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이 심플한 조건들의 부합이 뭐 잘 안 됐다. 그러면 어차피 안 돼요. 안 맞아요. 그럼 사지 말까요? 아니요. 사세요. 뭐 그렇다고 안 사실 거 아니잖아요. 로또는 현실성보다 이상적,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돈이 없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로또는 희망이죠. 되든 안 되든 구입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. 사실 저는 로또를 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요.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로또의 조건을 막 맞춰서 딱 사냐? 아니에요. 그냥 사는 거예요. 술 마시다가 또는 술 마시고 누가 살 때 따라 사거나 뭐 그런 거죠. 안 되는 거 알죠? 저 로또 사주가 아니거든요. 그냥 어떤 기분적 기분이고 즐거움이죠. 뭐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로또가 된다고 막 확신에 차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. 안 되면 안 되는 대로. 그래서 예상대로 또 이번 주 로또가 안 됐어. 그럼 아하, 가볍게 액땜이 됐구나. 이걸로 퉁쳐야지. 그러면서 또 넘어가시면 되고요. 진지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횡재수 조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착한 일,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이 무슨 강아지 야옹하는 소리야?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자신이 좀 손해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감안할 만한 손해면 남을 돕고 또 공익을 위해서 양보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자리 양보하고 쓰레기 줍고 또 내가 좀 더 돈을 내고 하자가 있더라도 쓸만하면 쓰고 타인의 실수를 너그러이 봐주고 아주 사사로운 것들이죠. 당연히 뭐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거 말고 소소한 것들, 소소한 선행을 실천해 보는 거죠. 분명히 복으로 돌아와요. 적립이 돼요. 그 적립된 복이 혹시라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우리의 자식에게라도 반드시 복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은 주역의 세계관이에요. 저는 주역을 좋아하는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이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. 로또 꾸준히 한번 사보시고요. 그래서 뭐 안 돼도 저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. 본인의 재물 운을 탓하셔야죠.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횡재수가 로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 부합되는 시기는 뭐든 걸리고 잘 되실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. 다음 시간 뵐게요. 휘리릭.